그 밤 나는 환자를 바라보았고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를 했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3시간 연속으로 잠을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별별 환자를 다 봐왔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라는 것을 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밤에 여러 번 깨는 건 당연하다라고 믿지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다. 환자가 밤마다 화장실을 3, 4번 간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즉시 알게 된다. 이건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도록 혹사당하는 펌프처럼 신장과 방광이 과부하 상태란 뜻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원인이 잠들기 전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습관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내가 2년 전 서울에서 의학교환 프로그램으로 근무를 시작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만성 야뇨증 환자 대부분은 나이나 심각한 질환 때문이 아니라 무심코 하는 밤시간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단순해 보이지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그날 밤 내 진료실에는 48세 여성 환자 박은미 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피곤해 지친 얼굴, 잠 부족으로 움푹 패인 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호소했다. 선생님,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밤 4, 5번씩 화장실을 가요.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돼요. 나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이랬다. 신장은 정상, 방광은 염증 없음, 혈당 정상, 혈압도 양호.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매일 밤 깨우는 걸까? 나는 그녀의 휴대폰에 적힌 식습관 기록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 늦은 저녁 식사. 모든 문제의 출발점. 한국은 야근,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8, 9시에 먹는다. 은미 씨도 그랬다. 퇴근은 7시 30분, 집에 도착하면 8시, 그리고 곧바로 푸짐한 저녁. 밥, 김치찌개, 국물 많은 반찬, 인근 가게에서 사온 고기구이까지. 이런 음식들은 체내의 수분을 잡아두고 밤의 소화기관을 과하게 작동시키며 무엇보다 방광을 계속 자극한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밤 8시 이후 배설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늦게 특히 국물, 수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리듬이 깨진다. 신장은 더 많이 걸러야 하고 방광은 빨리 차며 결과는 새벽마다 화장실 행위다. 2. 달콤한 과일, 숨은 범인. 한국인들은 저녁 후 과일을 즐겨 먹는다. 샤인머스켓, 딸기, 홍사과, 배 등은 당분이 매우 높다. 은미 씨는 말했다. 저는 항상 9시에 과일 한 그릇을 먹어요.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신장의 삼투압 부담을 증가시켜 몸이 더 많은 물을 배출하게 한다. 결과 과일 한 그릇 때문에 야뇨 2, 3회. 나는 한국에서 단 6개월 동안 이런 사례를 30건 이상 봤다. 3. 은근한 카페인이 있는 허브치. 유자차, 생강차, 보리차, 국화차는 한국에서 잠전 힐링 음료로 유명하다. 하지만 모든 차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몇몇 차는 약한 카페인이 있거나 이뇨작용이 있다. 특히 보리차, 국화차가 그렇다. 은미 씨는 매일 자기 전에 국화차 한 잔을 마셨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국화차가 평활근 이완 방광 수축 증가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말해주었다. 은미 씨는 잠을 돕는 음료를 마시고 있지만 방광은 밤새 깨워놓고 있어요.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4. 냉식품, 기름진 음식, 강력한 방광 자극. 한국의 밤은 유혹이 많다. 치킨, 떡볶이, 튀김, 편의점 간식들. 은미 씨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들과 치킨을 자주 먹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위에 가스를 차게 하고 그 압력이 방광을 눌러 자극을 준다. 햄, 훈제고기, 소시지 등 냉식품은 염분이 많아 체액 전류 증가, 소변량 증가로 이어진다. 모든 것이 겹치면 결과는 이렇다. 밤 11시, 더부룩, 새벽 1시, 1차 배뇨, 새벽 3시, 2차 배뇨, 새벽 4시 40분, 3차 배뇨, 6시, 잠이 완전히 깨짐. 이 악순환은 결국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졌다. 5. 작은 습관이 큰 비극을 만든다. 모든 분석을 마친 후 내가 물었다. 제가 말씀드리면 놀라실 텐데 은미 씨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저녁 시간 습관이 잘못된 것일 뿐이에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잘 믿기지 않지만 일단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7일간의 변화 계획을 제시했다. 저녁 식사는 7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달콤한 과일 금지, 자기 전 허브티 금지, 기름진 음식 냉식품 금지, 저녁엔 탄수화물 줄이기, 밤 8시 이후 물 섭취 금지, 한두 모금은 가능.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3일 후 야뇨 횟수는 4회 1회로 감소. 7일 후 은미 씨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6시간 연속 숙면을 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다시 진료실에 와서 말했다. 선생님, 약도 필요 없네요. 그냥 저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녁이 수면의 70%를 결정하고 수면의 질이 신장과 방광 건강의 50%를 결정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성인들의 야간요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증상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년간 진료해오면서 특히 노인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며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진실을 깨달았다. 야간요가 심한 환자의 70% 이상은 실제로 아무런 심각한 질병이 없다. 그들은 단지 저녁에 잘못 먹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꾸기만 하면 결과는 때때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난다. 1. 98세 할아버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내가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부산에 사는 98세 김재호 할아버지. 아들이 그를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매우 지쳐 있었다. 밤에 5번 깨고 숨도 약하고 눈밑이 심하게 푸르고 낮에 더 많이 자는 상태였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심한 신부전이나 방광 노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신장 기능은 어떤 70대보다도 좋고 요로 감염 없음, 부종 없음, 심장도 안정적이었다. 나는 저녁에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선생, 나는 저녁마다 미역국이랑 묽은죽 한 그릇, 그리고 현미차를 마셔요. 속이 편해서 그렇지. 하지만 그 편한 음식이 오히려 원인이었다. 미역국 물이 매우 많고 묽은죽 거의 물에 가까우며 현미차 가벼운 이뇨 효과가 있다. 98세 노인이 밤 7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이 과부하되는 건 당연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을 제안했다. 저녁은 되직하게, 물 적게, 6시 이전, 죽과 차는 중단, 목마르면 한두 모금만, 3일 후 밤에 2번만 깨기 시작했다. 7일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 어젯밤에 딱 한 번만 일어났소. 꿈에서 내가 젊어진 것 같더이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부터 나는 나이는 야간요의 운명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 72세 할머니 큰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범인은 과일. 두 번째 환자는 72세 이선희 할머니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3, 4번씩 일어나요. 예전에 남편이 방광암이었거든요. 저도 혹시 그럴까봐 무서워요.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완벽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저녁 이후에 무엇을 드세요? 할머니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사과랑 포도, 배를 먹어요. 나이 들면 변비 오니까 과일은 꼭 먹어야죠. 이것은 많은 노인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이었다.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좋다는 잘못된 믿음. 하지만 포도 당분 매우 높음, 배 수분량 매우 높음, 사과장 운동 자극. 밤에 당분이 올라가면 신장이 더 많이 걸러서 소변이 증가한다. 여기에 과일의 수분까지 더해지면 방광이 금방 찬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음을 지시했다. 과일은 낮에만, 오후 6시 이후 과일 금지, 저녁에 수분 제한. 5일 후 할머니는 진료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밝게 떨렸다. 선생님, 6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그녀의 큰 문제는 사실 저녁 한 접시 과일이었다. 3. 76세 아저씨, 건강하려고 마신 허브차가 원인. 또 다른 환자는 76세 한병우 아저씨였다. 그는 밤마다 4번 일어난다고 했다. 나는 저녁에 무엇을 마시는지 물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국화차를 마십니다. 심장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네요. TV에서 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국화차는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이뇨작용도 있다. 평활근 이완 방광이 더 자주 수축,
체내 수분 배출 증가. 노인에게는 계속 화장실 가야 하는 밤을 만든다. 나는 그에게 일주일간 차를 끊어보라고 했다. 단 3일 후 그의 야간요는 4번 1번으로 줄었다. 그는 마치 기적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다. 단지 몸이 제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다. 4. 왜 저녁 음식이 야간요를 강하게 일으킬까? 밤의 방광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저녁에 수분 많은 음식, 달콤한 과일, 이뇨성 허브티, 기름진 음식, 8시 이후 과도한 음료, 이런 것들을 먹거나 마시면 몸은 밤새 일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 특히 노인은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 하나에도 수면이 조각남,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우울감, 야간 낙상 위험 증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 때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병이 아니라 습관이다. 5. 모든 환자의 공통점. 98세든 76세든 72세든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약을 먹어야 해결될 줄 알았다. 신장이 약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저녁을 일찍 먹고 8시 이후 수분을 줄이고 저녁 과일을 끊고 허브티를 멈추고 수분이 많은 음식과 탄수화물을 줄였을 뿐인데 야간요가 3-5회 1회로 줄거나 연속 수면이 가능해졌다. 환자들에게 모든 과일이 야간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사실이다. 저녁에 어떤 과일을 먹느냐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올바르게 먹으면 뚜렷한 효과를 주는 3가지 과일을 발견했다. 이 과일들은 방광을 진정시키고 자극을 줄이며 수면을 개선한다. 나는 이를 방광편한 삼총사라고 부른다. 1배, 방광의 압력 해소, 과일. 방광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고른다면 나는 배를 선택한다. 한국인들은 배를 기침과 열을 줄이는 민간 약재로 많이 쓰지만 배는 방광 압력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왜 배가 방광에 좋은가? 배는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수박처럼 강한 이뇨작용은 없다. 배의 식이섬유가 속을 편안하게 하고 복부팽만을 줄여 방광 압력 감소. 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방광 점막, 자극 완화, 특히 민감한 사람에게 유익하다. 예를 들어 55세 여성 환자 서진 씨는 과민 방광으로 밤에 3번 깨는 증상이 있었다. 그녀는 저녁에 포도와 사과를 끊고 오후 6시에 베일 2개를 먹도록 바꾸었다. 4일 만에 단 1번만 일어나게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처음으로 과일을 먹고 더 잘 잤어요. 배 올바르게 먹는 방법. 1, 4, 1, 2개. 큰 과일 통째로는 먹지 않기. 저녁 7시 이전에 섭취. 요구르트나 꿀과 함께 먹지 않기. 속 더부룩 방지. 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방광을 위한 자연스러운 진정제와 같다. 2. 수박 가벼운 항염, 신장 지원. 단, 반드시 시간 준수. 수박은 양날의 검이다. 잘못 먹으면 야간요, 2배 증가. 잘 먹으면 신장순환 개선, 방광환경 염증 감소. 수박의 효능, 라이코펜 함유 자연항염, 체내 열 제거, 방광벽 자극 감소, 깨끗한 수분 공급, 신장 부담 완화. 문제는 수분 함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7시 이후 섭취 100%, 야간요 발생. 예. 최명호 씨, 67세, 밤에 4번 일어남. 그는 말했다.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계속 깨죠? 자세히 물어보니 저녁 8시에 수박 한 그릇을 먹은 것이었다. 나는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하도록 권했다. 이후 섭취 금지. 결과 3일 후 야간요 4회 2회, 일주 후 1회. 작은 변화, 큰 효과. 수박 올바르게 먹는 방법. 오후 6시 30분 이전 섭취 150, 200그 작은 조각 4-5개. 소금이나 얼음과 함께 먹지 않기. 제 시간에 먹으면 신장이 주간에 수분을 처리하게 되어 밤에 부담이 없다. 3. 크랜베리, 방광보호, 감염 감소, pH 안정. 한국에서는 생 크랜베리를 먹는 경우는 드물지만 건조 또는 주스 형태는 특히 여성에게 인기 있다. 특히 재발성 요로 감염 환자에게 유용하다. 크랜베리는 방광을 위한 자연 방패다. 크랜베리 작용 원리. 2. 시오라이 세균의 방광벽 부착 감소.
소변 pH 안정 방광 환경 자극 완화, 가벼운 항염 작용. 예, 23세 여대생 하늘씨, 연간 6회, 재발성 방광염. 그녀는 저녁에 크랜베리 주스를 마셨다. 방광에 좋다고 생각. 하지만 8시 이후 섭취는 산성으로 인해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권했다. 오후 5시에 크랜베리 주스 100ml 또는 오후 6시에 건조 크랜베리 12개. 10일 만에 방광 자극 감소. 7시간 연속 수면 가능. 과거 드문 경험. 크랜베리 올바르게 먹는 방법. 오후 6시 이전 섭취. 생과일 또는 무가당 건조 선호. 단맛이 강한 주스는 피하기. 신장 부담. 크랜베리는 방광 자극과 세균을 줄여주는 자연 정화기와 같다. 왜 이 3가지 과일이 수면에 도움되는가? 공통점. 항염 방광 진정. 배와 크랜베리 자극 완화. 수박 체내 열 줄임. 배설 부담 최소 제시간 섭취. 신장은 주로 낮에 활동 6, 7시 이전 섭취 시. 수면 전 수분 처리 완료. 복부 압력 감소. 배팽만 감소 노인 방광 부담 완화. 소변 환경 안정. 크랜베리 pH 안정 야간요 감소. 내가 항상 환자에게 강조하는 점. 완전히 안전한 야간 과일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종류를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뿐. 오후 6시 배 숙면 도움. 10시 배야간요 유발. 오후 6:30 수박 신장 지원. 8시 수박 수면 방해. 크랜베리 감염 예방. 단낮 오후 섭취. 늦은 저녁은 금지. 어떤 날은 진료를 마치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해결책 강력한 약, 고급 검사, 비용 높은 치료법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단순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나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한다.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저녁만 고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농담인 줄 알지만 실제로 따라하면 결과가 믿기지 않을 만큼 좋다. 1. 차 한 잔만 줄여도 완전한 수면. 64세 남성 환자 남승호 씨는 건강하게 산다고 자부했다. 술 안 마시고 설탕 적게 채소 많음. 하지만 밤에 3번 깨는 불면으로 고생했다. 프로바이오틱스, 따뜻한 우유, 신장 보조제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저녁 습관을 물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저는 그냥 자기 전에 카모마일 차 한 잔 마십니다. 좋은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카모마일 차는 긴장을 풀어주지만 노인에게 방광을 자극할 수 있다. 나는 3일 동안 차를 끊어보라고 권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약도 건강보조제도 필요 없다. 3일 후 그는 밝은 얼굴로 돌아왔다. 믿기지 않아요.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제가 술 취한 줄 알았대요. 깊이 잤다고. 차 한 잔만 줄였는데 한밤중에 완전히 잠들 수 있었다. 이 저녁단 음식, 끊기 아침에 리셋된 기분. 43세 초등학교 교사 민지 씨는 저녁에 작은 초콜릿이나 포도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긴 하루를 마친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밤에 2, 3번 깸, 아침에도 피곤, 다크서클, 방광이 무거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나는 단순히 제안했다. 저녁에는 설탕을 완전히 끊으세요. 포도, 초콜릿, 단 과일 금지. 5일 후 그녀는 병원 시스템에 메시지를 남겼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5년 동안 몰랐다니요? 11시부터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요. 그날 아침 그녀는 말했다. 머리가 마치 배터리를 새로 장착한 기분이에요. 3가지 과일 중 하나만 적절히 섭취 방광이 확실히 진정. 많은 환자들은 과일을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변비 걱정, 영양 부족 걱정, 건강하지 않다는 걱정 때문. 그래서 나는 적합한 과일 1가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배복부 압력 감소, 수박 가벼운 항염, 30 이전 섭취, 크랜베리 세균 부착 감소. 효과는 거의 놀라울 정도였다. 70세 여성 환자 과일만 바꿔도 정미옥 씨, 70세, 저녁마다 사과를 먹었다. 하지만 사과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자극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오후 5시 45분의 베일 1사개 섭취.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4일 후 야간요 횟수 3회 1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사과 20년 먹었는데 몰래 나를 잠 못 들게 했네요. 사무직 여성 크랜베리로 변경. 32세. 환자 소라 방광 민감으로 야간뇨 발생. 나는 권했다. 오후 5시 크랜베리 주스 80, 100ml, 20명. 이후에는 아무것도 섭취 금지. 일주 후 그녀는 몸 전체가 가볍다고 표현하며 퇴원. 4. 작은 변화 큰 연쇄 효과. 많은 환자들은 단순히 야간뇨 개선뿐 아니라 깊은 수면, 아침, 기상시, 상쾌함, 요통 감소, 경미한 부종 완화, 안정된 기분, 변비 감소, 혈압 변동 완화. 왜 이렇게 강력할까? 수면이 회복되면 코르티솔 감소, 신경계 안정, 신장 야간 휴식, 방광 회복, 심혈관, 원활, 간 해독 주기 정상화, 온몸이 내부에서 재설계되는 느낌이다. 단지 차 한 잔 끊기, 단 음식 줄이기, 과일 1가지 적절한 시간 섭취, 작아 보여도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5. 내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 오늘 밤 하나만 바꾸세요. 다음 주에는 몸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신장과 방광이 편안해지면 나머지 몸은 약 없이 스스로 조절한다. 30년 이상의 내과 경력을 가진 저는 밤마다 자주 소변을 보는 문제로 고생하는 노인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약, 프로바이오틱스, 신장 보조제,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대부분은 나이 때문도 심각한 질환 때문도 아니며 저녁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수년간 관찰하고 실험한 끝에 저는 5단계 저녁 루틴이라는 저녁 5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환자들이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 야간뇨가 뚜렷이 감소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며 다음날 아침 몸이 상쾌해집니다. 1단계 저녁 식사 일찍 가볍게. 첫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방법 변경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복잡한 저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가볍게 7시 30분 이전에 드세요. 왜 중요한가요? 밤에 누우면 복부 압력이 바뀌고 혈류가 주로 신장으로 흐릅니다. 늦게 많이 먹으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신장과 방광이 추가로 일해야 하므로 야간뇨가 잦아집니다. 추천하는 가벼운 저녁 식사. 삶은 계란 1개, 플러스 으깬 고구마, 플러스 배 1사개, 따뜻한 렌틸 콩죽, 플러스 수박 몇 조각, 18, 32전. 68세 여성 환자 이선영 씨는 9시에 밥과 소스 고기를 먹고 밤에 4, 5번 깼습니다. 7시 이전에 가벼운 식사로 바꾼 후 3일 만에 6, 7시간 연속 수면을 취했습니다. 2단계 물 마시는 시간 지키기. 많은 사람은 야간뇨가 단순히 물 많이 마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권장 하루 물의 80%는 18령 이전에 마시기. 18, 20시 실제로 갈증 날 때만 소량. 20시 이후 물 많이 마시지 않기. 이 방법으로 신장과 방광이 밤에 휴식할 수 있습니다. 72세 환자 김미숙 씨의 사례. 시간에 맞춰 물을 마신 후 야간뇨가 3회 1, 2회로 감소했고 아침에 상쾌하고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3단계 자기 전 화장실 2회 이용. 낯설게 들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 들기 20분 전 화장실 이용. 양치 후 잠옷 갈아입고 불 끄기 직전 두 번째 화장실 이용. 방광을 완전히 비워 한밤중 깨는 빈도를 줄입니다. 많은 환자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량의 소변도 뇌에 즉시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98세 남성 박태호 씨. 기존 3회 깼던 밤 이외 화장실 루틴 후 한밤중 연속 수면 가능. 2번만 했는데 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글. 4단계 호흡, 신경계 이완. 방광은 물의 양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긴장된 신경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68 호흡법 안내. 편안히 누워눈 감기. 코로 6초 깊게 흡입. 입으로 8초 내쉬기. 50회 반복. 심박수 감소. 근육과 신경 이완. 방광신호 안정화. 수면 용이. 한 대학생 환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있었지만 자기 전 10분이 호흡법 수행 후 약 없이 바로 수면 가능. 5단계 3가지 과일 중 1가지 선택 및 시간 지키기.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 과일 선택과 시간. 배, 복부 압력 완화. 19형 이전 섭취.
수박, 신장 지원, 항염, 18, 30, 이전 섭취, 크랜베리, 소변 pH 안정, 세균 감소, 19형 이전 섭취. 이후에는 단 과일, 음료, 차, 탄수화물 음식 금지. 65세 여성 최영자 씨, 구시 사과와 허브차 섭취 6-4-15, 배로 변경 후 7시간 연속 수면, 아침 상쾌, 피로 없음, 5단계 저녁, 루틴 요약. 저녁 식사 일찍, 가볍게, 방광 부담 감소, 휴식, 물 마시는 시간 지키기, 80%, 18, 0 이전, 야간 신장 부담 감소, 화장실 2회 이용 많이 해서 방광, 완전히 비움, 야간 깨는 횟수 감소, 호흡 신경계 이완, 방광 자극 신호 완화, 수면 용이, 과일 1가지, 시간 준수, 배, 수박, 크랜베리로 방광과 신장 자연 휴식. 환자가 5단계를 모두 실천하면 야간요 감소, 깊은 수면, 아침 정신 맑음이라는 거의 기적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항상 믿게 되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이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피곤한 눈빛과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며 첫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제대로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듣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가 노인이 깊게 잠들 수 없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잠을 깊이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체 리듬을 조절할 올바른 습관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는 박태호 할아버지 98세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는 밤마다 3-4회 깨어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집을 떠나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즉시 약을 처방하는 대신 저는 그의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음료, 과일 종류, 화장실 습관 등 저는 그에게 5단계 저녁 루틴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일찍, 가볍게, 물 마시는 시간 지키기, 잠들기 전 화장실 2회 이용,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호흡법, 3가지 과일 중 1가지, 올바른 시간 섭취. 10일 후 그는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밤에는 한 번만 깼는데 바로 다시 잤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깨달았습니다. 약 없이도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방광과 신장은 생체 리듬을 되찾아 깊은 잠을 자고 야간요를 줄이며 다음날 상쾌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박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미옥 할머니 7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밤에 4-5시간 이상 못 자는 것이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고 잠들기 전 사과와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 사과를 배로 바꾸고 저녁차를 끊고 잠들기 전 화장실 2회, 호흡법 그녀의 수면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6-7시간 연속 수면, 아침의 상쾌함과 활기를 느낀 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 사례는 나이가 수면의 장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신호와 환경만 제공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32세 사라 씨는 민감한 방광 때문에 밤마다 2-3회 깼습니다. 약을 쓰려던 그녀에게 5단계 루틴을 안내하고 크랜베리 섭취를 저녁 7시 이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일주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밤에 깨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쳐요. 이는 약 없이도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몸이 스스로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강조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는 강력한 개입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양 조절, 물 섭취량과 시간 조절, 잠들기 전 화장실 이용, 호흡으로 신경 안정, 올바른 과일과 시간 선택, 작아 보이는 습관 변화가 방광과 신장의 휴식, 체액 안정, 항염, 수면 깊이 향상이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72세, 75세, 80세 환자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밤마다 깨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몇 주간 저녁 루틴을 실천한 후 6-7시간 연속 수면을 취하며 아침에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깨달은 중요한 메시지. 인체는
나이 들어서 회복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지원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방광과 신장을 휴식하게 하며 신경계를 이완시키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에게 말합니다. 강력한 약, 고가의 건강 보조제, 복잡한 치료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수면은 돌아옵니다. 박태호 할아버지 98세, 정미옥 할머니 70세, 사라 32세. 이 모든 사례가 증명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깊이 잘 수 있고 나이가 적어도 생체 리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작은 변화와 꾸준함이 깊은 수면과 건강, 맑은 정신의 열쇠라는 것을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몸을 믿고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작은 습관에서 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